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0.33% 상승, 제약은 플러스 1.2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위에 꼬리를 단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배당락 부분을 붙여서 수정 주가의 형태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이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 주가 역시 일정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양호한 조정의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 역시 한 단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자사주는 오늘 11,000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67억의 매도, 기관들도 5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25년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 공세인데요. 수급 상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장치작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만 봤을 때는 어닝 쇼크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 악재 노출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 것이죠.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는 8조 2,100억 정도가 예상을 했지만요. 발표된 영업이익은 6조 5천억이었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어닝 쇼크가 분명한 것이지만요. 요것보다는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가 곧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모습도 안정적인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바이오주 전반의 주도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의 최근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1월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 공세죠. 외국인들은 1월 들어서 36만 주대의 매도, 기관들도 16만 주대의 매도를 보입니다. 기관들 가운데서는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가 많은 모습인데요. 특히 투신은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산 것을 바로 팔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물량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다시 매도 규모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연기금의 매도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는 방향성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급적인 소강 국면에서도 한쪽에서 치고 나가게 되면요. 방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약 개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을 예고할 것이다. 이런 제목이고요. 14일 날 미국 JP모간 메인 트랙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첫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현장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함께 가는 두 트랙 전략을 구체화하고 29년에 첫 신약 제품을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15분이죠. 신약 파이프라인의 상세 개발 타임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높은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일부 초청 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메인 트랙에서 구체적으로 28년부터 9개의 ADC 신약과 4개의 다중항체 신약 등 총 1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29년에는 신약이 상업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29년에 가장 빨리 발표될 신약 후보는요. CTP70 내지는 CTP71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면서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함께하는 두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인데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쪽의 개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신약은 29년에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난 홍콩 기업 설명회에서 2030년까지 매출액의 40%를 신약에서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이번 JP모간 발표를 통해서 향후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한
청사진을 상당 부분 공개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산업 투자 행사죠. 학술 발표를 주로 하는 회라든가 제품 홍보라든가 비즈니스를 위한 그러한 행사가 아니고요. 요 행사는 투자 행사입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만남이기 때문에요. IR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될 신약의 개념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미 ADC 쪽에 CTP70과 71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월드 ADC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ADC와 다중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자로 셀트리온은 25년 1월과 2월 IR 프리젠테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영문판으로 가시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의 일부 또한 이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회사의 전체적인 오버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분야, 신약 부분, CDMO 부문 이렇게 해서 IR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회사에 대해서는 주력인 바이오 시밀러에다가 신약을 붙이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신약 개념의 진펜트라가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25년부터 공장 착공을 시작을 하면서 CDMO 분야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향후 사업 구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신약 개발 이 두 부분을 투 트랙으로 전략적으로 가면서 100%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사업을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 전략 측면에서는 글로벌 다이렉트 세일, 즉 전 세계적인 직판 체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요. 또한 생산 측면에서도 CDMO와 더불어서 현재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가 절감 측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유통 판매 측면에서도 직접 판매 체계이기 때문에요. 판매 관리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생산에서의 원가 절감 그리고 판매 관리비의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영업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은 올해는 11개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진펜트라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3조 5천억의 매출액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25년에는 매출 목표를 5조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25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것은 4조 4,900억이니까요. 약 4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대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EPS와 그리고 퍼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에 따른 가치 재평가,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5년 올해의 실적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이 진펜트라에서 나오게 된다면 회사에서 목표하고 있는 매출액 5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죠. 어쨌든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 상으로도 올해 25년과 26년 내년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26년에 되게 되면요. 삼성 바이오를 제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죠. 그래서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실적은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EPS와 퍼의 개념은 모두 영업이익, 이익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올해 진펜트라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를 하는데요. 유럽에서의 램시메이서시는 결국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같은 것이죠. 유럽에서의 램시메이서시는 2020년 1분기에 론칭이 됐습니다. 그 이후 1년 지나서요. 21년 2분기부터 시장 점유율이 5%로 시작을 해서 3년이 지난 24년 2분기에는 2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램시메이서시 성장세보다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고 또한 시장의 규모 자체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25년 올해부터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9월까지 처방 수량 추이 그리고 작년 9월까지의 출하량 추이를 보더라도 증가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로서의 환급 이런 부분에 시간의 딜레이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진펜트라의 25년 매출액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장의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춰진 상태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에서도 4분기 실적에서 진펜트라의 미국 판매액이 350억 이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25년에는 연간으로 최소한 3,50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500억 이상의 매출만 25년에 진펜트라가 나와준다면 실적 고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즉 주가의 목표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4분기에 일단 35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지난 11월 11일 이후 나온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459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3,353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7천억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24년 전체적으로 459억의 컨센서스라면 4분기에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요. 2분기에 진펜트라가 22억의 매출액 그리고 3분기에는 64억의 매출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상으로 4분기의 추정치는 373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 이상의 진펜트라 매출액에 만약에 4분기에 나오게 된다면요. 시장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서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요. 2월 달에 있을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4년이지만요. 25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특히 25년에는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실적 그리고 5개 제품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세를 하면서 기존의 6개 제품과 더불어서 실적 즉 매출액 측면에서는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영업이익 측면도 1조 5천억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레벨업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조정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1차적으로는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 목표가 25만 5천 원대는 1차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황들을 계속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